네, 안녕하세요. 시간 여행자입니다. 이번에 떠나볼 시간 여행은 1995년도에 만들어진 건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트랜스포트 타이쿤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좀 독특한데요. 직접 도시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운송수단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고 운송사업 경쟁에서 승리하는 플레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튜토리얼 한번 진행하면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운송사업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미니맵을 확대를 시킬 수 있고 각 도시가 규모가 다르고요. 종사하는 산업이 다릅니다. 도로 운송을 세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버스 정류장을 짓고 있네요. 정류장을 지을 때도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잘 지어야 되고요.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지형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다리를 건설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땅을 채우거나 땅을 파거나 터널을 뚫어서 개통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떻게든 최소의 비용으로 도시와 도시 간 도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 건설하는 게 운송시설을 제작하는 공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가지 용도에 맞는 차량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랑 트럭을 구매를 하네요. 각 도시의 중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연결을 시키면은 운송료를 받게 되겠죠. 지금 일반 버스가 첫 운행을 하고 있죠. 위쪽 도시와 아래쪽 도시에 승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버스 한 대에 대략 30명 정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차를 활용한 운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게임에서 기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차가 가장 이익을 많이 주는 교통수단이에요. 대신 초반 투자 비용이 기차가 좀 비용이 드는 편이에요. 석탄 광산이랑 아래쪽의 발전소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석탄 광산에서 석탄을 실어 날아서 발전소에 제공하고 발전소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쪽에 석탄 광산 앞에 기차역을 건설했습니다. 기찻길을 연결을 하고 있죠. 기차 레일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방향의 레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방향의 레일을 적재적소에 이어줘야 기찻길이 깨끗하게 역과 역 간 연결되게 됩니다. 방금 기차 차고지를 만들었고 기차 차고지에서 기차를 구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차는 앞쪽의 동력을 제공하는 차량을 먼저 건설하고요. 그 뒤에 이어서 적재 차량을 연달아서 구매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기차 차고에서 기차가 준비가 되었고요. 어디와 어디를 서로 연결할지를 세팅하는 거죠. 드디어 칙칙폭폭 기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석탄을 실어 날 수 있는 컨테이너 차량을 5기를 이어 붙였네요. 차량 한 칸당 30톤의 석탄을 실을 수 있네요. 150톤의 석탄을 싣고 파워플랜트로 기차가 수송을 합니다. 운송비를 받게 되겠죠. 기차의 성능도 어떤 기종을 사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기차의 수명도 따로 존재를 해요. 대략 20년이 넘어가면은 기차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시연 영상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기차만큼 선호되진 않는 운송 수단이에요. 하지만 이 게임은 플레이어뿐만 아니고 경쟁자들이 함께 운송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막힌 공간을 뚫기 위해서 비행기 공항을 지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을 지으려면 넓은 평평한 부지가 필요해요. 작업이 한창이죠. 지금 보면 땅을 다 파고 있어요. 넓은 평면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땅을 고르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공항만 2개 짓고 비행기만 만들면은 그 뒤는 비행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겠죠? 굳이 도로나 기차 레일을 지을 필요 없겠죠. 물론 공항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어마무시하고 비행기도 비싸겠죠? 지금은 승객을 나르는 여객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위쪽에 공항으로 페트롤 시키겠다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가 뜹니다. 많은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규모가 큰 도시에 운송시설을 짓는 게 좋습니다. 야, 이제 비행기가 떠서 저 위쪽에 있는 도시의 공항에 착륙을 하네요. 또 공항에는 31명의 패신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가 클수록 승객들의 규모가 늘어나요.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을 하면은 두 개의 도시도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를 직접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도시의 발전은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운송수단을 통해서 도시들을 발전시킵니다. 배를 통한 운송사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강이나 바다로 이어져 있어야 되겠죠. 바닷길을 따로 만든 건 아니고 둑을 2개 이상 설치해서 뚝간 여객선이 혹은 수송선이 페트롤을 하게 됩니다. 조선소에서 배가 완성이 돼서 나옵니다. 항구와 항구 사이를 배가 순환하면서 운송료를 받는 것이죠. 튜토리얼을 마쳤고요. 실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fficulty, 커스터마이징 가능한데 easy, medium, hard. hard 같은 경우에는 최대 경쟁자가 7명에 달해요. 경쟁이 어마무시하겠죠. 전 커스텀으로 경쟁자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 게임, 여러가지 맵이 있는데요. 신기한 맵이 많아요. 스코틀랜드로 하겠습니다. 실력이 있는 경우는 랜덤 게임도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트로 챔프 트랜스포트, 레트로 챔프 운송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또 바꿀 수 있죠. 여성 CEO도 가능하고요. 페이스도 랜덤으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몽타주 만드듯이. 약간 재수없게 생긴 게 좋네요. 눈매가 매서운 게 딱 CEO감입니다. 잘 쪼개 생겼죠. 어차피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구분 색깔은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뭐가 좋을까요? 역시 남자는 핑크, 핫핑크로 가겠습니다. 미니맵이 있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전반적인 이 도시와 각종 산업시설의 위치가 조망이 됩니다. 공장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여러가지 산업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적절한 산업시설 간 연결을 만들어내서 운송료를 받아내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기반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좌측 하단 보시면은 1950년 3월이라고 되어 있죠. 마치니까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한 달이 1, 2분이면 금방 흘러가요. 덤블라인이라는 도시가 있네요. 도시를 클릭하면은 인구가 표시가 되죠. 39라고 되어 있네요. 이 도시 인근에 펄스라고 있네요. 인구가 95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두 도시는 도를 연결해봤자 큰 이득을 보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도시가 좀 큰 데를 좀 먼저 섭렵하는 게 필요한데 차고지를 한 군데 만듭니다. 여기 딱 만들고요. 버스 정류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방향이 4방향 있는데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딱 짓습니다. 참고로 버스 스테이션 지을 때 커버리지 에리아 하이라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버스 정류장에 커버를 칠 수 있는지 표시가 되죠. 이 중앙에 짓는 게 커버리지가 훨씬 더 크죠. 하지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몬트로스 여기도 버스 정류장 하나 만들어 줄까요? 여기는 깡촌이에요.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이제 중요한 건 도로와 도로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게임이다 보니까 쉽게 그냥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동산 있죠. 동산을 이렇게 좀 깎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도로가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어졌는데 뭔가 이쪽에 또 움푹 파였죠. 애둘러서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기를 메꾸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돌아서 가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죠. 그러면 차고지에서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MPS 레갈 버스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1950년대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버스를 하나 만들었죠. 버스가 선택이 되는데 go to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던데라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라. 그 다음 두 번째 위치는 몬트로스라는 버스 정류장 가라. 이렇게 go to를 두 개를 지정하고요. 스타트를 누르면은 운송버스가 도시간 승객을 실어 나르면서 운송비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던데라는 버스 정류장에 한 바퀴 돌면은 여기서 승객을 태웁니다. 여기 보면은 던데라는 곳이 웨이팅, 승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승객이 많아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 다음 accept, 이 정류장이 어떤 개체를 받을 것이냐, 승객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웨이팅과 accept 이 두 개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던데라는 버스 정류장에 이 버스가 가게 되면은 얼마나 돈을 벌까요? $48 벌었네요. 버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많이 돈을 벌지 못해요.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은 더 많은 돈을 벌겠죠. 한 대를 더 지었고 한 대로 충분하겠네.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취소합시다. 취소하면 다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트럭 적재소를 양측 도시에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 메일이 있죠. 메일을 실어 나르는 트럭을 또 건설할 수 있는데 제작을 합니다. 뉴 베이컬 MPS 메일 트럭 4,800골드다. 22개의 백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일을 실어 나르면서 운송비를 받겠죠. 승객들도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31 조금씩 벌고 있죠. 여기도 편지를 실어 날라가지고 $36 얻었네요. 산업 아이콘 누르면은 색깔별로 산업시설들이 있는데 잘 어울리는 두 개의 산업시설 연결시켜 줘야 돼요. 여기 보면 검은색의 석탄 광산이랑 빨간색의 발전소 파워스테이션, 이 검은색과 빨간색을 연결시키는 운송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달에 120톤의 석탄을 생산한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석탄이 필요하다. 기차 메뉴 누르면 기차 관련된 세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차역을 만들어야 되겠죠. 트랙의 숫자 1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 플랫폼의 길이도 정할 수가 있는데 트랙 하나로 만들고 플랫폼 길이를 3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일단 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 역에 이 석탄이 쌓이게 되죠. 아래쪽에 이 파워스테이션도 역을 하나 지어줘야겠는데 이 게임의 묘미는 땅을 잘 고르는 데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면은 도로든 역이든 기찻길이든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침 여기 딱 평평한 길쭉한 땅이 있죠. 여기다 역을 하나 추가로 건설했고요. 두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다행히 너무 가까우면은 운송료가 그렇게 이득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멀어야지 운송 이득이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으려고 쭉 땡기는데 하나밖에 못 지었죠. 철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움푹 파져 있어가지고 철도를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리를 지을 수도 있는데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는 듯하고, 이렇게 되면은 땅을 평탄하게 만들거나 메꾸는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건물 파괴하고 또 비용이 들죠. 이 움푹 파인 땅을 일단 이렇게 한번 올려주면은 철도를 계속 이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철도를 계속 연결할 수 있죠.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꿔 가면서 보정해 가면서 만드는 거죠. 근데 또 여기가 좀 지형이 좀 뭐 같아요. 자, 여긴 터널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만들었던 철도 하나 까고 터널을 이렇게 만들면은 터널이 뚫어지죠. 그럼 움푹 파인 동산도 일직선으로 철도화 시킬 수가 있고, 끝까지 연결을 잘 해주는 게 목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뭐가 맞을까? 예를 들어 땅을 이렇게 채운다? 와, 돈 많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땅을 채우면은 평평해지면서 철도와 철도 간 연결이 이제 가능해질 듯 해요. 아, 여기서 또 약간 슬로프가 있죠.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제 다 연결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철도가 드디어 연결이 됐죠. 성공적으로 파워스테이션과 석탄 광산이 연결이 되고 기차 정비소를 만들어야죠. 여기서 기차도 구매하고 정비도 합니다.
여기 딱 하나 만들죠. 그럼 여기다가 새로운 기차 기계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기차 앞대가리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제일 위에 게 제일 싸구려고요. 싸구려 써도 될 것 같아요. 속도가 40이다. 아래 건 속도가 70. 제일 아래쪽이 제일 비싸지만 제일 성능이 좋고, 제일 싼 걸로 한번 구매를 할게요. 왜냐면은 역과 역산이가 가깝기 때문에 굳이 빠른 기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송용 후열이 필요하겠죠. 석탄 컨테이너를 후열에 배치를 합니다. 실어 나를 운송물에 맞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돼요. 4개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Go to 석탄 광산, 두 번째 도착지는 파워 스테이션, 이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석탄을 파워 스테이션에 전달해 줄 겁니다. 이제 석탄 광산에서는 풀로드를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기차가 최대치까지 적재를 한 상태에서만 출발하게 됩니다. 운행 비용이 따로 들기 때문에 최소화해야겠죠. 자, 그러면 출발. 칙칙폭폭. 기차가 출발합니다. 증기를 내뿜으면서 제일 먼저 석탄 광산에서 석탄을 양껏 채우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쓴 돈과 번 돈,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24,000달러 적자죠. 보고서는 매년 나오니까 그때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기차가 터널을 지나서 석탄을 4박스를 싣고 파워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기차 속도가 느리죠. 제일 구식이라서 그런데요. 근데 어차피 거리가 짧아서 괜찮습니다. 석탄도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돼야 다시 이제 쌓입니다, 석탄이. 자,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현재 돈은 6만 달러 남았는데 계속 이제 산업시설 간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하나 또 괜찮은 게 있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팩토리가 있죠. 팩토리에 requires, 필요한 게 라이브스톡, 축산물이죠. 그레인, 공장에서 이 세 가지 원자재를 필요로 한다 이거죠. 이 세 가지를 받게 되면은 제품을 또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 생산을 하게 되면 그걸 또 필요로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마침 아래쪽에요,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서 곡식도 90톤 생산을 하고 축산물도 90 아이템을 생산을 한다고 해요. 도로를 깔아도 되는데 저는 기차로 할게요. 역을 하나 만들고 780달러. 생각보다 여기 비용이 얼마 안 들죠? 기차 플랫폼을 또 하나 만드는데 일단 평평한 곳에 만들 수 있고, 네, 이렇게 지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accept라 돼 있죠. 이 열차는 accept, 승객, 그다음 축산물, 곡식, 강철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터널을 뚫는 게 낫죠. 이거는 터널을 뚫을게요. 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산을 깎을 필요 없이 터널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음악도 연도가 지날 때마다 다양한 스타일로 나오는데요. 아주 듣기가 좋아요. 이렇게 아주 쉽게 두 열차를 이었고요. 열차 차고지를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다 만들면 되고, 여기도 기차를 만드는데 여기도 싼 압력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축산물이랑 곡식이 운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축산물을 실을 수 있는 게 라이브스톡 밴이네요. 요거를 1개, 2개 싣고, 곡식을 실어 나갈 수 있는 게 그레인 호퍼네요. 1개, 2개, 뭐 요렇게 한 4개 정도만 실을까요? 근데 되게 양이 많긴 한데 4개의 컨테이너만 붙여가지고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고고싱. 이렇게 하면은 이 기차는 축산물이랑 곡식을 실어 나르는 운송 업무를 하게 되죠. 네, 한가득 실어서 위쪽에 있는 팩토리로 갈 겁니다. 기차가 좀 느려요. 근데 일부러 느린 저성능 기차를 선택을 했어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굳이 빠를 필요가 없죠. 느리긴 되게 느리네요. 거의 뭐 버스 트럭 수준이네. 어쨌든 이렇게 터널도 지나서 갖다 주면은 이렇게 또 수익이 들어오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110개의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으면 연결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기차를 지을게요. 기차가 제일 무난합니다. 플랫폼을 지금은 한 줄만 짓고 있어요. 굳이 2-3줄 지을 일이 이곳에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철광석을 제철소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로 할까? 아래쪽과 위쪽을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순조롭고 직각으로 쭉 올립니다.
지형이 이제 움푹 올라가 있으면 철도를 깔 수가 없죠. 터널을 뚫을 수도 없고, 이런 곳은 마지막 방법인데 땅을 까내야 돼요. 야, 근데 땅 까는데 $1,800나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거의 뭐 군대에서 사단장 온 것만큼 다 타버렸네. 한번 최대한 이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좀 나가리죠.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땅을 또 메꿔야 되는데, 또 1년 지났죠. 지난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네. 적자가 $18,000네요.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를 기껏 다 만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안되나 여기? 이렇게 되면은 다 폭파해야 돼. 그냥 기차를 다시 만들어야 돼. 억지로 옆에다가 만들긴 했네. 와, 이 주변 주민들이 거부해가지고 아주 떨어진 곳에 겨우 만들긴 했는데, 다행히 한 칸에도 걸쳐 있어가지고 석탄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야, 진짜 힘들었다. 운송 사업이 이렇게 힘듭니다. 열차 차고지를 지어서 싸구려 기차 쓰면 돼요. 이 밑에 거는 21년 쓸 수 있는데 그래도 15년짜리 씁시다. 나중에 바꾸면 되지 뭐. 철광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컨테이너이 뭘까요? 이거 같은데, 아이언 호퍼. 요거를 4량을 만들어서 여기랑 철광산이랑 제철소를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출발하죠.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철광석을 빠르게 운송할 겁니다. 돈 얼마 버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대충 이 정도 속도면은 왕복하는데 한 달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1400. 한 달에 $1,400 정도 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열차가 바로 돌아가진 않고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83톤의 강철이 운송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제공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가 있어요. 1차 자원보다 2차 생산물을 운송을 하면 훨씬 더 이득이 많습니다. 지금 열차 수입이 1년에 $30,000 정도 되죠. 일반 차량 수입이 1년에 $1,500. 버스 수입은 크진 않죠. 열차가 수입이 많습니다. 여기도 철광산, 위쪽에는 제철소가 있네요. 요 두 개도 연결하면 되겠다. 건설이 가능하네. 열차를 여기는 짧게 할 거기 때문에 플랫폼을 2단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됐다. 이게 너무 난이도가 쉽네. 이거는 가볍게 열차만 연결해 주면 되지 뭐. 너무 단순하죠. 네, 여기서는 철광석을 적재를 대기를 하고, 여기서는 철광석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싸구려 기차 압렬을 하나 만들고, 요 호퍼를 3개 정도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대기를 할 거고, 철광석이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다 실었으니까 이제 출발하겠죠. 요 정도 운송을 하면은 수익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570. 그렇게 많진 않네요. 트랙은 1개, 길이는 3칸. 그리고 여기도 기차를 하나 지읍시다. 자, 지었다. 자, 일단 승강장 2개 지은 것까지 괜찮아. 이 2개를 연결하는 게 문제죠. 철도를 이어야 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새로운 기차가 등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철도를 연결해 봅시다. 되겠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쉽게 연결했네요. 다 오케이.
목재소랑 숲을 연결을 완료를 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차고지 하나 만들어주고, 차고지 방향 잘 체크해서 만들어주고, 차고지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 중간 기차를 살게요. 이번에는 좀 더 빠르고 적재량도 많고, 우드 트럭을 1개, 2개, 3개, 컨테이너는 싸니까 4개 지어서 얘를 숲이랑 목재소로 연결을 시키고, 숲에서는 최대치를 실을 때만 출발해라. 경로 지정이 완료된 기차는 차고지에서 출발합니다. 훨씬 기차 빠르죠? 훨씬 더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수익 지금 보면은 월별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래프가 표시가 됩니다. 물결 그래프가 표시가 되는데 대략 지금 한 달에 2,000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어요. 대출할 수밖에 없어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기차 사업 수입이 그래도 1년에 한 35,000달러까지 갔네요. 한번 기차를 깔게 되면은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점점 상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또 연결을 해볼까? 37,000달러가 있다. 와, 여기는 뭐 이렇게 많이 쌓였대? 여기는 생산량이 어마무시한데? 기차를 좀 바꿔줘야겠는데요. 이거를 팔아주고 제일 좋은 기차를 쓰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써볼까? 제일 최신 기차? 비싸다. 28,000달러. 대신에 컨테이너를 더 갖다 붙여야겠다. 힘이 좋으니까. 레인 호퍼도 하나 더 6량을 붙였습니다. 기차 훨씬 빠르죠? 오, 한번 왕복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한번 볼까요? 오, 기차 빠르다. 오, 960달러를 버네요. 단거리 치고는 꽤 많이 버네요. 운송량이 많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도 기차가 빨라요. 최신 기차다 보니까 훨씬 빠르죠. 한 번에 또 실는 양도 훨씬 늘었습니다. 배를 운영한다면은 이쪽 도시랑 이 도시 여기가 되게 크죠. 지금 마이너스 10만 달러 적자예요. 계속 적자에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도 도시가 꽤 크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항구예요. 10도. 여기에 하나. 승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조선소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강 어딘가에든 만들 수가 있고, 조선소를 만들고 새로운 여객선을 구매를 합니다. 패신저 페리 2만 달러나 들어요. 비싸죠. 속도는 20마일인가요? 100명의 승객을 실어날 수 있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뚝을 하나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여기도 또 승객이 쌓이겠죠. 세 군데를 로테이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배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차피 지금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돈이 모이길 기다려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페리오가 승객을 얼마나 실으고 얼만큼 수익을 얻는지도 살펴보면 재밌겠네. 시민들이 축하한다. 첫 번째 배가 도시에 도착을 했다. 에덴버그에 도착을 했다. 일반 버스보다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싶은데, 버스 보세요. 버스 한 대가 1년에 1,300달러를 수익을 얻고 있고 870달러 벌었죠. 여기도 승객이 좀 쌓이죠. 오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유전이 없네요. 주변에 있긴 있다. 와, 겁나 멀게 있긴 있구나. 어떻게 연결하지? 9,300리터의 오일이. 와, 그러면 유조선 하나 만들까요? 왠지 짭짤할 것 같은데.
야, 승객은 엄청 어마무시하게 쌓이는데. MPS 오일 탱커 이게 지금 필요한데 22,000리터를 실어 나갈 수 있다. 730. 여전히 적자고요. 돈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2만 달러 더 빌렸습니다. GG 17만 달러요. 완전 빚쟁이네. 오일 탱커 한번 만들어 볼게요. 34,000달러. 비싸다. 여기도 도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구나. 유조선이 출발합니다. 32,000골드짜리 어마무시하게 비싼 유조선이에요. 와, 되게 느리다. 야, 이거 하나 고장나면은 3만 달러 날리는 거잖아. 또 뭐 새로운 디젤 기차가 드디어 나왔네. 싸다. 훨씬 빠르고 좋은데? 오일탱크를 한번 살펴보면서 아직까지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네. 연간 수익도 다 확인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수익이 좋네. 철도 하나 놓으면은 거덜납니다, 돈이. 요리조리 피하면서 만드는 거죠, 뭐. 여기도 뭔가 좀 애매한데. 땅을 파버려, 그냥. 땅을 파는 게 이게 능사는 아니네, 이거. 오케이. 연결했다. 이거 사자. 이게 제일 무난해. 우드 트럭 4개만 사도 되지 않을까? 폴로드를 선택해야 숲에서 목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운송 반복 비용을 좀 줄여야죠. 컨테이너를 4개를 달았는데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101톤의 나무가 남아있죠. 상황 보고 한 열 더 달면 되죠, 뭐. $5,000밖에 안 남았네. 또 경사를 가기 때문에 또 기차 느리다. 기차 퍼지겠다 이러다가. 내리막길은 또 빠르네. $2,000 얻었네. 계속 적자다. 이렇게 비싼 유조선을 샀는데 1년에 2,700밖에 못 벌었어. 근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객선 그래도 1년에 한 6,000원 버네. 여기가 지금 인구수가 1,800이죠. 여기는 도시가 300. 요 두 군데를 한번 이어줘 볼까? 조금씩 이제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몇 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2열로 지어야겠다. 석탄이랑 발전소를 연결합시다. 땅이 안 좋네. 겨우 한 줄 연결했고 신호등 쌉니다. 다 만들어주면 최소 열차가 사고 날 일 없겠지. 이거 한번 사볼까? 혼자서 갈 수 있는 거야? 오, 귀엽네요. 이런 또 운송수단이 있었네. 어쨌든 승객을 100명 이상은 태울 수 있다 이거잖아요. 괜찮네. 오히려 이게 돈을 많이 벌겠는데? 오, $3,400. 많이도 버네. 운송수단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봅시다. 요 유조선 돈 좀 벌었네. 1년에 그래도 $8,000 벌었네. 여객선도 $6,000 벌었고 기차는 1년에 8,000만 꽤 많이 벌고 있어요. 13,000 벌었어요. 여기는 여기랑 연결해. 여기랑 열차 한번 쭉 연결해봐 한번.
와, 이 험난한 지형을 다 뚫고 한번 도전? 열차는 지었다만. 과연 이을 수 있을 것인가? 오, 이어진다잉. 자,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여객 열차를 만드는 겁니다. 벌써부터 또 난관에 부딪혔고 터널 뚫었고. 좀만 더 연결해보자고. 터널? 터널 괜찮은데? 주변 나무 때문에 안 보이가지고 다시 제거를 좀 했고요. 자, 한번 해보자고. 아, 또 위기에 봉차. 땅을 올려야 되나? 돈이 조금씩은 벌리고 있으니까 비용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철도를 깔았더니 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조만간 빚도 청산할 수 있을 듯. 야, 여기 어떻게 뚫어. 여기는 땅을 그냥 깎아버릴까? 파버려 그냥. 파는 게 제일 돈 많이 들어요. 근데 뭐 딱히 답이 없죠. 파는 게 맞나? 어찌 될지도 모르겠다. 야, 연결하나요? 가자! 연결했다. 와, 진짜 억지로 연결했다.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도 갚을 수 있게 됐고 승객도 많이 쌓이고 있죠. 오, 자, 연간 수입 29,000달러가 흑자다.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네. 야, 그 다음에 배가 수입이 31,000달러, 기차 73,000달러. 여객선 하나 더 만들까?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와, 전부 경사져 있다. 여기? 야, 여기다 만들어야 돼.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2명밖에 안 되지만 열차 차량 2개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신기하네요. 어쨌든 여객 수임이 1,000달러 괜찮은데? 승객을 잘 실어 나르고 있네요. 좋아요. 와, 벌써 또 8만 달러. 야, 여객선 한 대 더 만들게. 확실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것 같은데.